저는 지금 바닷가 앞에 볼보 자동차 S60과 함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며칠 동안 S60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S60의 외관부터 보시겠습니다. 외관은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엠블럼은 전형적인 디자인을 사용을 하고 있고, 엠블럼 볼보 로고 밑에는 전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능동적으로 램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DRL은 일명 토르의 망치라고 하는 램프가 망치 형상으로 점등되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밑에는 워셔 노즐이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에 설치된 안개등, 포그램프라고도 하고 코너링 램프랑 함께 사용이 됩니다. 차량 리모컨으로 도어 오픈 버튼을 누르면 노란색 시그널 램프가 2번 깜빡인 뒤에 흰색 DRL이 아주 부드럽게 감각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차량은 외부, 내부, 전부 포함해서 각각의 램프들이 LED 타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차를 정차시켜 놓은 후에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코너링 램프가 작동 중인 모습입니다. 야간에 차량이 시동이 걸리면 차량의 램프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차량을 실제 주행하면서 핸들을 좌우로 돌렸을 때 LED 램프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끔 램프가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오토라이트 기능을 켠 상태예요. 앞에 차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 차량이 어느 정도 가까이 오게 되면 상대방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나머지 부분을 제외한 차량이 오는 부분에만 빛을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빛을 제외시켜준 움직임은 차량이 어느 정도 오고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고 컨트롤해서 차량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오토라이트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상향등이 점등되게 됩니다. 이 오토라이트 기능은 차량을 시동을 껐다가 켜면 그 기능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해제가 되었으며 매 운전을 할 때마다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했습니다. 코너링 램프는 좌우로 핸들을 돌릴 때도 점등이 되지만 방향 지시등을 좌측과 우측으로 놓았을 때도 점등이 됩니다. 동급의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앰비언트 라이트가 빠졌다는 건 다소 아쉽지만 약 4000에서 5000K 사이 정도 되는 색 온도를 가진 실내 LED 무드 램프가 아주 부드럽게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우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바로 통풍 시트인데요. 처음에는 통풍 시트의 버튼이 어디 있는지를 찾지를 못해서 매우 난감한 상황이 생겼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포메이션 정보 패널 안에 들어가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시트 통풍이나 열선이나 한번 기능을 활성화 시켜 놓으면 다음번에 시동을 껐다 켜도 그 기능이 계속 유지돼서 굉장히 편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모든 좌석의 버튼이 전부 다 오토로 되어 있고요. 뒷열, 앞열 모두 다 오토입니다. 지금 이 메뉴 창인데요, 버튼의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단순해요. 없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른 버튼들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쪽에도 클러스터 밝기 조절하는 다이얼과 그 다음에 트렁크 오픈 버튼만 있고 나머지 버튼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전부 다 이쪽으로 갔는데요, 에어컨 쪽으로는 제가 처음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랬지만 지금은 그냥 적절하게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의 감도는 매우 빠른 편이었고 버벅이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와 핸들 열선, 그리고 통풍 기능까지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통풍과 열선이 함께 작동이 됩니다. 시트를 2단계, 열선 1단계, 핸들 열선 3단계로 놓고 시동을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끈 상태고요. 그 다음 바로 시동을 걸어보면 내가 조절했던 기능이 핸들 열선은 빠지게 됩니다. 핸들 열선은 그때그때 설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나머지 시트에 관련돼서는 내가 설정해 놓은 부분이 내가 클릭하기 전까지는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수석도 제가 설정을 해놨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드래그를 해보면 이 드래그의 감도는 흡사 아이폰과 갤럭시 관계에서 봤을 때 약간 아이폰보다는 갤럭시 쪽에
그런 느낌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다음 뭐 오토 스탑앤고 기능, 와이퍼 위치,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많은 기능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이퍼 위치 서비스를 누르게 되면 와이퍼를 교환할 수 있는 위치로 자동적으로 와이퍼가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교환을 해준 다음에 와이퍼 서비스 위치를 눌러주면은 다시 내려가겠죠. 이런 식의 기능들을 모두 다 이쪽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점은 조수석 제어를 해줄 수 있는 워크인 기능이 이쪽에 달려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수석 조절을 눌러주고 운전석 쪽에 이쪽에서 시트를 조절을 해주면 움직입니다. 이러한 기능들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제가 이 볼보 S60을 타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시트였습니다. 나파 가죽으로 되어 있고 조수석과 운전석 모두 안마 시트가 적용되었으면 물론 시트의 허벅지 부분 그리고 옆구리를 버켓 시트처럼 감싸줄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비상 버튼이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상등 스위치 정도는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해서 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무예요. 이런 부분들을 나무로 참 잘 해놨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약간 방정 맞다고 해야 할까요? 스무스하게 조절이 되는 게 아니고 이쪽도 뭔가 아무런 힌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 엔진 스탑앤고는 버튼이 아니라 비틀어 줘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서 시동을 끄고 오른쪽으로 비틀어서 이렇게 시동을 거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오토 홀드 버튼이 하나 자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끄고 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드라이브 모드는 그냥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번 클릭을 해줘야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에코 모드와 컴포트 그리고 다이나믹 모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면 모드 변경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변경이 되게 되면 계기판 상에서는 파킹과 D 레인지 아래에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계기판이 뭐 특별히 공격적으로 바뀌어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다만 에코를 선택했을 때 RPM 게이지 쪽이 연소 효율 모드로 바뀌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의 디스플레이 변화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썬루프는 약간 완전 파노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반 썬루프에 약간 좀 커졌다라는 느낌, 파노라마 전체 덮는 썬루프보다는 조금 작은 느낌입니다. 선루프 커버도 전자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커버에는 완전히 불투명한 게 아니라 약간 투명해서 하늘의 빛이라든지 그런 햇빛 같은 것들이 아주 약간은 들어옵니다. 은은하게 말이죠. 지금 제가 운전을 하고 있는 정도로 세팅을 해 놓은 겁니다. 주먹이 1개, 2개 정도 넉넉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허리를 지금 딱 제가 붙인 상태로 앉아 있는 거고요. 한 요 정도 편안하게 있는다고 해도 뭐 딱히 불편하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제 키는 172, 몸무게는 72kg 기준입니다. 썬루프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에는 좌우에 이런 식으로 독서등 개념으로 이렇게 달렸는데, 마찬가지 뒷열도 은은하게 켜지고 은은하게 꺼지는 타입입니다. 뒷열의 공조장치 모습입니다. 이 공조장치는 터치지만 잠금을 해제하기 전까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금을 해제하고 나면은 각각 독립적으로 온도와 풍량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또한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껐다가 다시 시동을 켰는데요, 참 센스 있죠. 앞에 시트는 지금도 아까 설정해 놓은 그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뒷열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동승자들이 이렇게 켜놓고 나갔다고 치면은 그게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뒤쪽에는
플라스틱보다는 살짝 쫀쫀한데요, 완전 플라스틱의 질감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양쪽 마찬가지고요. 뒷열도 마찬가지로 시트가 질감이 좋고요. 가죽 질감이 부드럽고 쫀쫀하고 굉장히 감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뒷열의 컵홀더 부분을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수납 공간이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런 걸 올려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 부분은 이렇게 안쪽으로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눌러주면은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뭐 유화 시트 체결하는 건 요즘 뭐 다 똑같죠. 커버로 이렇게 잘 마감이 되어 있어서 커버를 열어준 다음에 고정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오프라고 써 있어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놓으면은 공기가 차단이 돼서 오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내비게이션과 계기판과의 연동 조작성입니다.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설정하게 되면 속도계와 RPM 게이지가 살짝 줄어들면서 가운데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화면이 추가가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정보는 앞유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부분에 간단하게 정보도 표시됩니다. 이번엔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반자율 주행으로만 놓고도 컨텐츠가 하나가 완성이 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제가 느낀 점은 아직까지 자동차의 반자율 주행을 믿기에는 조금 다소 부족하다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차선 도로에서는 정말 뛰어난 인식률을 보여줬지만, 국도라든지 횡단보도가 많은 구역을 들어가게 되면 중간중간에 차선 이탈도 발생하고 횡단보도 같은 데서는 해제되는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손만 얹고 있더라도 경고 문구는 계속 뜨지 않고 반자율 주행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2차선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